처음부터? 안녕하세요. 지금 막 그 함안보 하류 쪽을 그 보트를 타고 한 2시간 정도 조사를 하고 금방 나오신 박창근 카톨릭 관동대 교수님께서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마이뉴스 김병기 기자입니다. 어떤 조사를 했는지, 조사 결과는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조사를 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보트를 타고 예. 에코 사운딩 기법으로 예. 수심 측량을 했습니다. 에코 사운딩 기법이라는 것은 음파를 예. 전자파를 이제 강바닥을 쏘면은 예. 돌아오는 거리를 가지고 예. 수심을 측량하는 기법인데 예. 이것은 우리가 하천 수심 측량할 때 자주 보통 그렇게 예.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예. 그걸 가지고 그 기법으로 지금 함안보 하류 지역의 일대를 수심 측량을 했습니다. 그래. 저희 그 시청자분들께서 저희 저거를 배경으로 좀 보실 수 있도록 이쪽에서 이렇게 서서 함안보에서 그 물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이쪽에 서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사 결과가 좀 어떻습니까? 그게 제일 궁금한데. 일단 저기 그 수심 측량을 쭉 한 자료를 보니까 뭐 정확한 위치는 나중에 실험실에서 다시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GPS랑 연결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2가지 특이사항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예전과 같이 최대로 파여나간 수심 깊이는 수심으로 본다면은 28에서 29m 정도 수심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본래 여기가 수심 6m를 유지하게 되어 있으니까 파여나간 모래 깊이는 22 내지 23m가 쭉 파여나갔다는 거죠. 그거 같으면 아파트 9층 높이 정도 되는 보 밑에서 모래가 쭉 파여나가 버린 거죠. 근데 예전 같으면 물바지공 바로 밑부분에서부터 파여나가는데 그 부분은 수심이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낮은 이유는 작년 5월에 수안공사가 그 당시 이제 들리는 말로는 야산을 하나 그냥 다 파가지고 집을 넣는다는 얘기 거꾸로 박았군요. 네. 그래서 자갈이 큰 돌이죠. 들어간 규모가 65,000 입방메다 정도인데 이걸 좀 쉽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 65,000 1에서 1.5m 되는 우리가 구가 있다 그러면은 그것에 한 6만 개 정도. 그러니까 우리 보통 그러니까 아주 뚱뚱한 뚱뚱한 어떤 사람보다 좀 더 큰 그런 돌들이 물론 뭐 사이즈는 왔다 갔다 하겠지만은 평균적으로 그런 돌이 한 6만 개 정도 추정이 되는데 그 돌을 이제 쌓아놨어요. 땅바닥에. 그러니까 수심이 옛날에는 거기도 상당히 깊었었는데 그런 돌들을 쫙 깔아놨으니까 좀 높아졌겠죠. 그래. 그 시청자분들은 그 내용을 좀 더 잘 모를 텐데요. 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제가 이거 좀 뭐 하나 가져왔는데요. 그림을 그려가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여기에서. 이게 이제 보죠. 함안보죠. 여기가 물바지공입니다.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이렇게 파여 나왔죠. 물바지공 끝나는 부분. 그래서 이게 최대 여기 수심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이런 형태로 되어 있었어요. 재작년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23m 이렇게 파여 나가죠.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제 이쪽이 안반층이라고 봐요. 더 이상 파일 수가 없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수공에서 작년에 빨간 거 있어요. 볼펜. 빨강 볼펜은 빨간 볼펜 없습니다. 예. 빨간 게 있어요. 좀 색깔이. 아, 괜찮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예. 돌을 예예. 이제 예. 막 이렇게 쌓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예, 쌓은 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수심이 낮아지는데 이쪽 예. 부분에서는 수심이 좀 아직까지 있죠. 예. 그러면은 요 정도 쌓은 게 이 전체를 메운 게 아니고 요 정도 쌓은 게 지금 야산 한 개를 할 만한 분량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6만 5천 예. 입방메다에 해당되는 돌이거든요. 예, 예. 예를 들어서 이게 직경이 예. 우리가 뭐 1m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아, 그런 이렇게 예, 뭐 예. 1m, 예. 1m다. 뭐 예. 이런 것들이 예. 6만 5천 정도죠. 예, 예. 요게 1입방메다니까. 예, 예. 그러니까 요것도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겠죠. 그렇겠죠. 예. 요 무게 하나가 예. 한 3톤 가까이 나갑니다. 아. 그러니까 2, 3톤 되는 예. 이런 큰 돌을 예. 6만 5천이니까 뭐 6만 개 이상이 저로 예, 예. 들어갔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거 넣는 가장 큰 이유는 예, 예. 지금 이게 지금 모래층인데 예. 저희들은 이미 이 모래 유실됐다고 보는데 아, 여기 그러면은 모래가 자꾸 유실되니까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예, 예. 되는데 문제는 아. 여기에도 보면 깔때기 형태로 이렇게 모래가 파여나가요. 아, 그 깊이는 얼마나 됩니까? 여기 우리가 이 3년 전인가 측량했을 때 요 예. 깊이가 최대 깊이가 예. 한 15m까지 갔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깔때기 같으면 우리가 일로 모래들이 어디가 사라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야 예. 깔때기 형태가 되죠. 그렇죠. 예. 결국은 이게 하루 내려갔다는 거죠. 이 물길이 음. 생겼다는 거죠. 근데 소위 이게 이제 그 파이핑 현상이라고 그렇죠. 할 수 이게 파이핑 있는데 현상이죠. 이거를 좀 확인해 보지는 못하셨습니까? 이거는 그 감사원에서도 확인을 했고, 예, 예. 그리고 지난해 국무총리실의 사대양 조사평가위원회에서도 확인을 했어요. 아. 근데 거기서는 파이핑이랑 용어를 예. 안 쓰고 예, 예. 용소순 현상. 아, 그러니까 여기 이쪽에서 그 용수순 그러니까 한다라는. 이게 파이핑에서 이게 물이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예, 예. 이게 솟아나거든요. 아. 그럼 물이 솟아나면 모래가 뽀글뽀글 예, 끓듯이 예, 예. 되거든요. 예, 그렇죠. 그걸 갖다가 이제 이 전문 용어는 예. 파이핑 현상인데 예, 예. 파이핑 현상은 이런 구조물에서 생기면 안 되는 예, 예. 현상이기 때문에 예, 예. 용소섬, 예, 예. 용소섬 이렇게 쓰는가? 예. 이런 어떤 꼼수를 써가지고 예. 이것을 평가를 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여기서 물이 여기도 솟아나고 이 솟아나는 거는 예, 예. 이미 그냥 여기서도 물이 들어가는 거죠, 보상에서. 예. 이미 감사원 감사 결과로 확인을 했고 수중 촬영을 해서 그리고 국무총리실의 사대양 조사평가위원회에서도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근데 그러면 전에도 이 에코 사운딩 기법으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조사를 했을 텐데요.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해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비교를 하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밑에 이제 바닥이 이제 저희들 안반으로 보는데 예, 예. 안반이 됐든 더 이상은 안 되지만은 이제 예. 이쪽으로 계속 파여 나가겠죠. 예, 예. 근데 결국은 이제 이렇게 막았으니까 예. 좀 더 파여 나가겠다고 되는데 근데 이것은 물 속에 들어가면은 이 돌들은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홍수 때 예. 이 돌이 또 실려 내려갑니다. 지금 예. 현재 작년 5월에 공사를 했으니까 이때까지 보면은 큰 홍수가 거의 안 났어요. 예, 예. 큰 홍수가 안 났기 때문에 지금 있을 거예요. 예, 예. 하지만은 그 물 속에서는 이 불역 때문에 예, 예. 불역이라는 것은 어떤 물체가 있으면은 그 물체의 부피에 해당되는 물의 무게만큼 가벼워지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물이 우리가 1m다 그러면은 1톤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만약에 3톤이라 그러면 1.5톤, 2.5톤이라 그러면은 이게 물에 들어가면 1.5톤이 되겠죠. 아. 가벼워지죠. 아. 그러니까 그 물살에 의해서 또 예, 예. 쓸려 나갈 쓸려나갈 가능성이 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큰 홍수 한번 나와봐야 예. 되겠습니다만 예. 우리가 이번에 이제 측량이 자료가 있으니까 홍수 지나고 사람도 측량해 보면은 예, 예. 대략 어느 정도 쓸려 내려갔다라는 것을 추정할 수가.
그 지금 현재 그러면은 이 정도의 상태라면은 보붕괴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예? 보붕괴가 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뭔가 보가 있으면은 예, 이게 예. 콘크리트 덩어리거든요. 예,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파일을 1000개 이상 박았어요. 이렇게. 아, 1000개나 예, 박았습니까? 1000, 그럼 이 파일은 그 여기에서부터 이 안반층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원래는 있는 겁니까? 안반까지 해야 되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은 뭐 잘 박힌 것도 있고 안 박힌 것도 있겠죠. 예, 예. 뭐 잘 박았다 하더라도 예,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거대한 이 콘크리트 구조물을 지탱하는데 예, 예. 이것 보면 여기 있는 모래들도 예. 지탱을 해주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모래층 위에도 건물 세우는 예. 뭐 받쳐주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볼을 받치는 데는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들도 받치고 있는 거죠, 적들도. 아. 그런데 만약에 파이핑 현상이 생기면 이 예. 모래들이 다 빠져나가버리고 예. 그러니까 이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이런 우리가 전봇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예. 전봇대에 의해서 이렇게 지탱이 되어 있으면은 큰 홍수 났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홍수 나면 이제 압력을 받겠죠. 예. 그럼 보가 밀릴 수도 있어요. 예, 예. 밀린다든지 또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런 게 이제 지금 그런 현상이 일부 보에서는 발생을 하고 있는데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붕괴의 전조 현상이라 그러죠. 예. 이런 큰 구조물이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예, 예. 않고 전조 현상이 이제 이제 큰 홍수가 한번 나보면 알겠죠. 예, 예. 나면은 이 보호의 일정 부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밀린다든지 예. 또는 주저앉는다든지 예, 예. 이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면은 이제 붕괴가 이제 시작했구나라고 예.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 정도로 파였다면은 이 보호 안전성에 대해서 좀 수공 측도 좀 우려스러울 정도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뭐 조사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파이핑 현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아, 지금도 할 수 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어. 가장 간단하게는 예. 물을 빼버리고 예, 예. 그냥 숨을 완전히 열어버리고 예, 예. 수위를 낮춘 상태에서 조사가 가능하고 그리고 측량만 잘해도 예, 예. 일단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깔때기라든지 예, 예. 이런 게 쓰면 파이핑 현상으로 예. 의심하기는 충분하거든요. 예, 예. 그런 걸 조사를 제대로 하면은 될 수 있고 그리고 수공이 여기 이렇게 많은 돌들을 쌓아가지고 그 전에도 두세 번 보강을 했어요. 예. 다 실패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돌을 이제 야산을 하나 예. 뭉개서 돌을 이렇게 집어넣는데 예. 이게 여기 섬유 매트리스를 깔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지금 날라갔죠. 붕괴됐다는 예. 말씀이네요. 섬유 매트릭스라는 것은 이부자리 있잖아요. 이부자리 안에 콘크리트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불 시멘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 여기에 이제 쭉 깔아놨거든요. 예. 이게 그냥 홍수 때 다 날아갔거든요. 날라갔다는 그 이불 시멘트는 요 사석보다 이게 훨씬 더 무거워요. 예, 예. 그런데도 이게 다 날아가 버리는데 뭐 이거는 당연히 날라가죠. 당연히 그래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되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그것까지 이제 거의 다 간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다 그러면 아마 그래서 뭡니까 가물막이를 치고 뭐 콘크리트로 이게 뭐 넣는 것 밑으로.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게 한 30m 이게 한 20몇 메다까지는 다 모래층이기 때문에 한만보와 같이 큰 구조물을 만들려면은 예. 강바닥 안반층까지 나오게 하고 예. 여기에서 콘크리트 이렇게 볼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댐이니까. 이 댐을 만들어야 되는 예, 예. 거죠. 뭐 이렇게 해도 이 위치에서는 부적합한데 이것을 모래 위에다가 이 파일 몇 개, 뭐 좀 몇 개 박았지만 이 보호 입장에서 보면 몇 개밖에 안 소규모거든요. 그래서 2년 만에 이런 공사가 식으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정립이 되지 않은 공법을 도입을 했다라고 국토부가 얘기를 해요. 보도자료를 통해서. 그래서 정립이 되지 않은 그 방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문제가 많이 생긴다라는 게 그 당시 국토부의 보도자료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법이 뭡니까? 예? 해법 수상공사는 국토부한테 물어봐야 될 일이죠. 네. 해법 예.
철거하는 게 철거하거나 뭐 보위 수문을 열거나 그 보위 그 수문을 열으면은 이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습니까? 보여 수문을 열면 더 위험해질 수가 있죠. 어차피 홍수 때는 위험해져요. 일단 갑시다. 저기 그 교수님 잠깐만 지금 또 측량을 하셔야 되는데요. 한 말씀만 더 여쭐게요. 뭐냐면은 지금 여기 그 함안부에서 물이 계속 이렇게 흘러 넘치고 있지 않습니까? 넘치고 있으면 좀 여기는 어느 정도 유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유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녹조가 이렇게 끼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아침에 그 사문진교 아래에서 이 실지렁이, 금강에서만 그 발견했던 실지렁이를 최초로 발견해서 지금 이 보도를 했는데요. 수질 문제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계속해서 조사 작업을 좀 해오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질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낙동강 같은 경우는 1,300만 영남인들의 식수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저쪽 위로 지금 올라가세요. 현재 우리 성유재에서 저거 관측할 것인데 수신별 용존산소를 관측할 것인데 지표면은 산소가 많아요. 이 정도 같으면은 한 8에서 10 ppm 정도 아주 양호하죠. 그런데 강바닥은 아마 무산소층 아니면은 1, 2 ppm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수질을 어떤 지점에서 관측하는 것에 따라서 수질이 달라지겠죠. 지금 현재 환경부는 녹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중하 평균을 낸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용존산소를 평균을 낸다 그러면은 지표면에서는 8에서 10, 바닥은 0에서 2다 합시다, 평균이. 그렇다 그러면은 그 두 개 평균은 얼마 될까요? 한 4, 5 정도 되겠죠. 5 ppm 정도 되면은 2급수 내지 1A급 용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용존산소를 평가를 하면서 수질이 좋아졌다라고 이야기를 일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천을 본다 그러면 이게는 이제 전혀 이제 하천이라고 볼 수 없고 성층화가 됐다. 층이 됐다는 성층화, 층이 됐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하천 같은 경우에는 물이 흘러가면은 이 상하류가 수심이 낮고 이런 물살이 있기 때문에 섞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에나 강바닥이나 수질이 같아요. 그것은 그거예요. 근데 이거는 유속이 거의 없다 보니까 층이 지어버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용존산소가 4 정도가 되면은 물고기가 살기에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지금 여기서 한 3, 4m만, 3, 4m만 내려가면은 이제 용존산소가 4 ppm 이하로 떨어지는데, 강바닥에는 뭐 무산소층이나 1, 2 ppm. 물고기가 전혀 살 수가 없죠. 그 물고기가 있더라도 위에만 깔짝깔짝 놀고 밑으로 못 내려가죠. 근데 강바닥에서는 옛날 같으면 거기에 물고기 먹이들이 있었는데, 이미 강바닥은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공간이 된 산소가 없는데, 산소 제로지대라고 그러니까 어떤 생물체도 살 수 없는 아주 희귀종, 아주 뭐 깔따구라든지 유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만 살 수 있는, 다시 해서 물고기한테나 우리 인간에게 유용한 생물체는 절멸됐다고 보는 게 맞죠. 그런 어떤 상황이 이제 진행이 됐다. 그러면 물고기 입장에서는 먹을 게 없겠죠. 설령 밑바닥에 먹을 게 있다 하더라도 들어갈 수가 없는데, 물고기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거대한 낙동강, 호수로 인한 낙동강은 지금도 어민들 말 따르면 물고기가 거의 안 잡힌다 그러는데, 그것이 용존산소 입장에서 설명한다 그러면 충분히 말이 되는 얘기죠. 박창근 교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 학자 중에서 최고로 많이 아마도 이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 뭐 이런 데를 조사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강을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4대강 사업 한마디로 그 말씀 정리한다면 어떤 것 같습니까? 4대강 사업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22조 2천억 원이 투입되고, 앞으로도 이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예산에 들어가는 그런 당군 이래 최대 대국민 사기극이 4대강 사업이다라고 봅니다. 교수님 이렇게 너무 세게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됩니까?
그거는 정부에서 이미 얘기했었습니다. 2013년도 1월 달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시 당선자 시절이었거든요. 당선자 같으면 상당히 힘이 있잖아요. 그때 감사원에서 4대양 사업은 총체적 부실 사업이다. 그 얘기를 했고, 그해 2013년 7월 감사원에서 두 번째 감사 발표를 냅니다. 그때 감사 결과는 4대양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를 염두에 둔 사업이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때 지금 이제 새누리당 대표시죠, 이정현 수석께서 하신 말씀이, 만약에 그렇다면은, 즉 감사원에 발표했던 내용,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염두에 둔 것이 4대양 사업이라면은 국민을 속인 것이다라는 청와대 논평을 냅니다. 그 얘기를 다시 보면은 4대양 사업은 국민을 속인 게 뭡니까? 대국민을 향한 사기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가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이정현 현 새누리당 대표께서 한 말을 국민을 속인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에 대해서 대국민 속인 것이다. 사기극. 아유, 또 그거 아닙니까? 오르신 말씀입니다. 어쨌든 그 바쁘신데 이렇게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5박 3일 동안 지금 계속해서 5박 7일 동안 계속 이렇게. 지금 우리 팀에서 알겠는데. 지금 일정이 지금 늦다고 지금 야단입니다. 예, 빨리 하세요. 빨리. 빨리 하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예, 들어가십시오. 지금까지 이 박창근 카톨릭 간동대 교수님으로부터 낙동강 함안보의 이 현재 상태와 그리고 수질 문제에 대해서 인터뷰를 좀 들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희가 아침에 이 금강에서만 발견되던 실지렁이를 여기에서 낙동강에서 1,300만 명의 식수원인 낙동강에서 발견한 것, 기자로서는 참 기뻤습니다. 기뻤는데 참담했습니다. 참담했습니다. 낙동강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의 4대강 탐사 보도는 환경운동연합 그리고 불교환경연대, 좀 아까 인터뷰를 했던 하천학회의 그 회장님이신데요. 함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4일째 되는데요. 5일째 되고 있네요. 그래서 금강에 이어서 낙동강을 이렇게 취재를 해왔는데요. 내일은 이 영주댐에 가서 내성천에 가서 내성천의 아름다운 모습과 영주댐의 아주 황당한 또 뻘짓을 여러분들께 생생하게 고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 서명운동, 이명박 전 대통령을 청문회에 세우자라는 서명운동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또 4대강 독립군이라고 해서 금강의 김종술 기자, 낙동강의 정수근 기자가 끝까지 이 강을 단순히 강의 죽음은 강에 사는 생명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인간에 미칠 그 여파가 더 심각할 수 있는데요. 그 두 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꿋꿋하게 지치지 않고 강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도록 후원 독립자금을 좋은기사 원고를 통해서 많이 보내주셨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환경운동연합 많이 어렵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많이 어려운데요. 이번 기회에 후원 좀 많이 해주시고요. 오마이뉴스 10만이 클럽 혹시 아시나요? 매월 10,000원 정도씩 후원해주는 모임인데요. 오마이뉴스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오마이뉴스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이 살아날 때까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안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안보에서 오마이뉴스 김병기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